마약 수사 무마 의혹. 와, 이게 지금 저는 이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예. 여기 이제 다 똑똑하신 분들 계시니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제가 짧게만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이문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백혜령 경정 예. 기대가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표출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직후 이제 지난 6월이었죠. 예. 6월에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심우정의 대검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합동 수사팀을 꾸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동부지검에다가 설치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게끔 합니다. 예.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돼요. 예. 동부지검장이 되고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라. 더 적극적으로 해라. 지시를 하면서 백혜룡 경정의 파견도 지시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합동 수사팀에 들어올 수는 없고 예.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백혜룡과 관련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이 바로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네.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은 핵심이 검찰에 대한 의혹이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합동 수사팀에 의심스러운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건 불법 단체다. 라면서 직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수사팀원 5명을 갖고 수사하라는 것은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네. 불만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백혜령 경정이 출근을 했거든요. 첫 출근입니다. 예. 출근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의 첫 출근길 소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님 출근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수사를 하던 중에 외압을 당했고 갖은 회의와 방해가 있었지만 신념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부가 당시 관련돼 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예. 와, 이거 진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계신지. 어렵다, 이거. 네,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 백혜룡 경정의 저 얘기는 틀렸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자, 뭐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면 네네. 우리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박정훈 대령이 외압을 받았잖아요.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구조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백혜령 경정이 외압을 받았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에 있어서 수사팀장을 할 수 있느냐? 음. 그건 아니죠. 음.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일종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건 기록을 원칙대로 경찰에 그 이관하기로 했는데 이걸 막았고 뭐 그리고 나서 직위 해제되고 계속 일련의 사건이 이제 항명으로 뭐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했습니다만 백혜령 경정의 저런 논리라면 최상병 특검의 수사팀장이 박정훈 대령이 됐어야죠. 하지만 그건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사건 관계자가 수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합류하라는 얘기는 네. 앞단 부분 마약 밀수 부분과 관련해서 더 그때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압을 받아서 수사가 중단되고 제대로 못했으니 예. 이 부분을 백혜령 경정이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앞단 부분은 그러니까 수사 밀수 아니 그러니까 마약 밀수와 관련한 수사는 가능한데 그렇죠.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그거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만약에 거기서 근데 그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마약 밀수한 사범에 대한 수사하고 이거는 정말 밀수를 실행한 사람들 그리고 밀수를 교사하거나 지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고 네. 지금 외압과 관련해서는 뭐 실명이 드러난 거는 조 경무관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뭐 네. 전화를 했다 뭐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는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외압과 관련된 수사는 마치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부분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본인이 오케이, 수사를 알겠습니다. 직접 할 수 없는 거하고 네. 똑같은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그런 의견 예. 경청했습니다. 저도 좀 살을 보태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경정의 말씀 중에 좀 너무 앞서 나간 게 있어요. 네. 그냥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불법 단체인지 여부는 수사로 결과로 말을 해야지 먼저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본인의 의혹 제기와 결과를 좀 혼동해서 좀 빠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백혜룡 경정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경찰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사팀 구성은 지휘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반적인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까지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월권의 소지가 있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결국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식으로 가가지고 본질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 수사해야 되고 급하고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그리고 거예요. 수사 제가. 외압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밝혀야 될 진실을 네. 밝혀야 그게 되는데 제일 걱정이야. 이게 지금 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백혜룡 경정도 약간 태업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임은정 검사장도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특검도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40명의 검사들이 항명하면서 수사를 안 되게 만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가슴이 녹아내리는 건데 그렇죠. 좀 마약 이 세관 의혹 사건도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야 되겠느냐. 전 이거 공직자로서의 도리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요. 예. 제가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네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일단 뭐 이제 어쨌든 백혜령 경정이나 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네. 인사명령을 한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싸우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그다지 적절치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백혜룡 경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통상 이제 공직자가 어떤 미션을 받잖아요. 어떤 일을 해라 그럴 때 상부에서 이 일을 진짜로 하란 얘기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신용만 하란 얘기인지를 네네.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분명한 권한을 주는 거. 인력을 충분히 주는 거, 예산을 주고 하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대충 적당히 하란 메시지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백혜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기서 인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네. 가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왜 하루 태업했냐? 저도 알아보니까 통상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내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며칠부터 출근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지금 현재 집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는 3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네. 그러면 제가 며칠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사전에 숙소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며칠부터 출근해라 그러고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수사팀은 5명으로 구성하라 그랬는데 그 본인이 원래 마약 사건 수사할 때 한 5, 60명 됐다는 것 같아요. 5명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라는 얘기 자체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합수단에 대해서 좀 과하게 얘기한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이 네. 마약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거기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합수단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합수단의 지휘 체계 하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이 마약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은폐 축소까지는 수사할 수 있죠. 자기에 대한 외압 여부, 자기를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준 거에 대해선 본인이 할 수 없더라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휘 체계 상부에 있는 사람이 은폐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위에서 막힐 텐데. 그러면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도 마약 사건 자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청구권이든 뭐든 네. 이런 걸 분명하게 줄 테니까 뭐 상부 아래 아무것도 상관없이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전념해라 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네. 그 지시하에 있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성과도 못 내고 본인은 바깥에서 떠들기만 하다가 막상 기회를 줬더니 아무 실적도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저런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좀 이렇게 강도 조절은 본인이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합수단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수단을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백계룡 경정이 수사팀을 할 때 실제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한 정도의 수사 인력과 예산 등과 권한들을 보장을 해주고 네. 뭐 이문정 검사장이 중간중간에 뭐 있을 때 나한테만 직보하고 소신껏 하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근데 그것이 사적 보복 여부가 있다라는 거는 이문정 검사장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적 감정으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두 분이 오늘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잘 저는 뭐 예. 여기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네. 만약에 우리 최혁진 의원님 말씀대로 백혜룡 경정이 뭐 영장 청구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로 가면은 전 이거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합쳐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논리로 들릴 수가 있어서 또 헌법 체계에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대전제가 일단은 잘못된 게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백혜룡 경정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네. 지휘 라인이 다 윤석열 사단들이었기 때문에 그 외압이 발생했고 수사가 막혔던 건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그 위에 수뇌부가 저는 지금 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뭐 검사장급들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수사를 통해서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이미 수사 외압에 당사자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그건 좀 수사 원칙에는 맞지 않는 그건 것 아니에요.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과방위에서 문 검사님이 네. 눈물을 흘리면서 예, 예. 정직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이런 불이익 당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불이익을 만들었던 어미준 검사가 아직도 검사 라인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건이 다르잖아요. 예, 국방 어쨌든 사건이고 다른 사건이지만 사건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윤정부 때 윤정부의 국정농단에 충실한 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 다 우리가 청산이 안 아직 됐어요. 있다. 요소요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청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지휘라인이나 체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청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호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지로 권한을 좀 부여를 하고 일을 하게 해줘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지. 네. 사실은 어쨌든 인천지검 당시에 심우정 인천지검장 밑에서 일했던 검사들이 영전이 돼서 대검 구석구석에서 있고 마약 사건 합수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할 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지휘권은 대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동부지검. 동부지검에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장이 지휘권을 맞습니다. 갖고 네. 있는 거고 네. 백혜룡 경정이 아무리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해서 수사팀에 합류했더라도 네. 영장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예를 네. 드신 것 같고요. 예를 네, 들면.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핵심은 아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진짜 많잖아. 네. 근데 나는 진짜 혼란스럽고 핵심은 뭐냐? 이 본질이 이러다가 사라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좀 냉정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문정 검사장의 팬클럽도 아니고 백혜룡 경정의 팬클럽도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성과를 내는 것 이게 당연히 이거밖에 본질이죠. 없어요 저는 관심이. 본질이고 핵심. 본질. 예,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참 큰 난감합니다. 저는 지금. 하여간 똑같습니다. 인력, 권한, 예산 딱 주고 네. 수사 범위 딱 정해주고 그 협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진행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어려운 일 아니다. 모든 공직사회가 다 공직사회 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특별한 역할을 맡길 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따로 빼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건데 뭐 따로 그 빼든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빼든 어떻든지 간에 명확하게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네. 왜 그 개인에 대한 외압이 아니라 은폐 축소와 관련돼 있던 고위직까지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소신껏 하라. 라고 얘기하고 인원이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면 네. 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하려면 20명 필요합니다 하면 20명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게 이제 협의를 해서 네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받고 사건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더 투입해주면 돼요. 네. 그게 수사를 맡길 때 또는 모든 공직사에서 일을 맡길 때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해주고 해버리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애매모호하고 예, 예. 네.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겠습니다. 성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